네, 반갑습니다.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날씨가 좋네요. 네, 오늘은 폭염주의보가 있으니까 각별히들 주의하시고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또 맑아지고 진짜 여름이 온 것 같죠? 자, 이제 6월을 마무리 완전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급동향, 6월에 외국인 순매수 종목, 그리고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 기관들 순매수 종목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뱅크, 삼성 SD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들도 약간 손해를 봤을 것 같죠? 카카오뱅크, 삼성 SDI. 얘네들은 약간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외국인들만 얘네들도 조금 애매한데요. 자, 수익 난 애들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리 금융지주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금융지주 많이 내렸네요. 근데 6월 한 달 동안 계속 사들였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에 계속적으로 사들였다. 약간의 이제 뭐 비중 확장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다 이런 얘기겠죠. 일단 금융주이면서 또 배당을 잘 챙겨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사실 이 우리 금융지주는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기대치 또 이런 어떤 매력도 이런 것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가 3배밖에 안 돼요. 또 실적이라는 것들은 이제 당연하게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거의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겠지만은 지금 RSI 지표도 과매도로 저점권 아무데나 반등 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아직 매수를 접근하시기 좀 애매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 의미 없어요. 지금까지 떨어졌는데 이 종목의 지지라인도 어딘지 봐야 된다고 했죠. 매물대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예요? 11,000원에서 11,500원. 지금 12,000원인데 11,500원까지 밀린다고 해서 또는 11,000원까지 밀린다고 해서 우리한테 큰일 없거든요. 지금 크게 영향받을 거 없죠. 이미 얻어맞았는데 여기서 한 대 더 맞는다고 큰일 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유지, 보유 관점 잘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반등 포인트가 나올 때는 매수를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된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상승폭이 크든 적든지 간에 일단은 그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겠어요? 긍정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실적 증가 이런 걸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가져오시면 홀딩이고요. 돌아서는 위치에서 순매수, 매수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매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조금 기다리세요. 나 못 참겠다 이런 분들은 조금씩 사보시든지 뭐 그런 건 괜찮습니다. 조금씩 사는 거는 큰 의미 없어요.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12를 사든 뭐 그런 것들 그거 12 샀다고 해도 뭐 큰일 나지 않습니다. 12만원 샀다고 해도 큰일 나지 않고요. 뭐 돈 100만원어치 샀다고 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사시는 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고요. 대신에 가급적이면 돌아서는 뭐 좀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더 확실하게 하려면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나올 때 그럴 때 매수하시면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까지는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달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장기로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금융섹터는 다 중장기로 길게 보시면 다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이노베이션 볼게요. 네,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 초반에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갔고 지금은 멈춰있는 상태라서 아마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됐었던 시기는 6월 초반일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이 안 좋게 떨어지면서 이것도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정유 섹터 쪽으로도 구분 짓는다라면 유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뭐 2차전지 쪽에서도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적인 측면이나 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지지라인 때는 일단 20만원대인데 이걸 깨고 내려갔어요. 이거는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나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떨어지면서 같이 끌려 내려간 그런 분위기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려간 포인트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때는 20만원 회복 금방 이뤄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만 꼭 여기에다가 붙여가지고 생각할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인데 매수 접근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은 20만원 회복한다고 하더라도요, 추세 자체가 지금 우하향으로 흘러내리고 있죠. 그래서 아래쪽 지지가 버텨진다고 하더라도요, 약간 저항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접근은 권장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본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홀딩 전략 보시면 되겠네요. 외국인 종목들은 대체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럼 개인들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계속 6월 달에도 사들였다. 이것도 아마 초반부에 많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초반 시점에서 보면은 외국인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진 종목이 삼성전자거든요. 이거 다 죽으란 이야기거든요. 다 나와! 이런 얘기인데, 사실 지금 과매도 국면 들어갔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330조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시가총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좀 해줄 것이다 생각되긴 하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게 답답할 뿐입니다.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언젠간 바닥을 잡긴 잡을 건데, 그게 근처일 것 같기는 한데, 그 자리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기다리시는 입장에서는 느긋하죠. 그래. 좀 더 기다려줄 테니까 바닥만 잡아주렴. 그럼 내가 매수할게. 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물려 계신 분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면 올라갈 것 같은데 떨어져 버리거든요. 또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것 같아서 신용을 좀 더 섰더니 또 내려가. 신저가가 또 나왔어. 안 올 것 같은 56,000원까지 왔어. 이러면 5만원도 깨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자, 삼성전자의 지지라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지나치고 있어요. 지지라인 때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고 반등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볼 수 있겠는데, 개인들 물량이 아직 덜 빠져나왔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더 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씩 사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다만 가급적이면 이제 아직 추세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매수하지 않고 관망하시는 것만 해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는 조금 사겠다. 한 10주 사겠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 산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물타기 용도로 왕창 실어주는 게 문제죠. 그렇게 되면 절대 주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예전에야 작년 초반부 같은 때는 차익 실현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차익 실현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차익 실현이 아니죠. 매도에 대한 관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까지 끌어내렸는데 여기서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물타기,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은 지금은 고려하실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매수를 하실 때 난 10주만 살 건데요. 한 2주만 살 건데요. 이런 건 괜찮아요. 돈 10만원어치, 돈 100만원어치 이게 사시는 거야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비중을 많이 실른다든지 뭔가 승부를 보려고 접근하신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인들이 또 매수를 많이 했네요. 매수 안 했으면 되는 좋겠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거고요. 반대 매매를 비롯한 개인들 물량이 또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지만 신규 접근은 피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하이닉스 볼게요. 마찬가지죠.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싸잡아가지고 지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나은 게요, 지지선이 좀 두꺼워요. 두껍고 지지라인대가 8만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8만원부터 88,000원 라인인데, 지금 그 지지선대를 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포인트인데, 과거에 오르기 전에 제가 매수했던 게 8만원이거든요. 근데 8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5만원까지 갔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팔아먹고 나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그걸 다시 다 되돌려가지고요, 저 밑에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작년 가을에 나온 자리가 9만원대, 여기에 저점 라인대로 형성이 됐었는데, 그게 시장에 또 눌리면서 이 모양 이 꼴이 또 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형성되는 시장의 저점은 이런 종목들을 다 끌고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인들 물량이 삼성전자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간간히 매수를 좀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낫지 않나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도 지지도 튼튼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매수
매수는 아직 타이밍이 아닙니다. 네, 조금 올라가는 척 하지만 그런 타이밍이 아니고요. 대신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시총이 가볍죠. 그래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만들어낼 때 세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남들 삼성전자가 2% 올라간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한 5%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들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역시 뭐 과매도 시점에서 나타나는 반등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은 네, 제대로만 붙어준다면 세게 움직여주고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계속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은 똑같네요.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 같은 건 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팔아야죠. 네, 이건 팔아야 돼요. 지금도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더 팔아야 되는 거고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카카오뱅크가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약간 고평가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워낙 기대감이 높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묵살됐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금에 와서는 어때요? 카카오뱅크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시중 은행들의 앱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즉 인터넷 은행만의 어떤 장점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카카오뱅크의 이자도 제법 비싼 편입니다. 네, 물론 소액 대출이다, 뭐 간단하게 대출한다,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이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이자가 싸다라는 이점이 지금은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면 시중은행이 자기와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자도 시중은행보다 비싸.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고평가된 그 가치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카카오그룹주 전체적으로 신뢰를 많이 잃었죠. 왜? 먹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 종목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 거예요? 이제 뭐 숨겨져 있었던 보호 예수들 튀어나올 수 있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팔아 치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아까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더 들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더 들고 가시기에는 찝찝한 종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안 좋고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되돌림,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희망을 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중을 계속 축소해 나가시는 거. 한 번에 털기 어려우시면 비중을 조금씩 계속 줄이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쪽에 카카오자가 붙어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그냥 카카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 걔네들 전체적으로 통으로다가 고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비중 축소 그리고 신규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드릴게요. 자, 삼성 SDI 볼게요. 2차전지가 요즘에 좀 애매해요. 그죠? 애매하기 때문에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인데 삼성 SDI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라는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G에 비해서는요. 근데 요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그쪽 방면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밀리는 형태고요. 걔네들이 죽이는 이유는 장기적 관점에서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 쪽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하게 덜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삼성 SDI라고 개인들이 많이 없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추세가 이탈하는 모습 이후에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시장 탓도 있겠습니다만 지지라인 때는 일단 유지가 되고 있죠. 45만원대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요 지지라인 때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현재가 대비해서 지지라인 때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홀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유지하시고 좀 지켜보시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하지 않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더 밀린다, 45만원대 밑으로 떨어진다, 뭐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겠고요. 45만원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요. 지지라인이 더 반대매매 있으니까 좀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한 50만원대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약간 고민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비중을 좀 축소한다든지 그런 관점들을 가져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업황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업황이 뭐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면 SDI가 이만큼 빠졌다고 해가지고 굳이 매도를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업황 자체가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셔도 되기는 되는데 50만원대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우리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뱅크와 삼성 SDI까지 진단을 드렸습니다. 종목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수급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 매매 주체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종목들을 대응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그런 반응을 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둔다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